근근TV의 근근입니다. 오늘은 취업 멘토링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풀어볼까 해요.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취업은 여러분, 내가 그 막바지에 스펙을 더 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경쟁에서 달리기에서 1등 이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우후죽순 콩나물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막 너무 커. 그래서 뽑아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노란 콩나물들 사이에서 빨간 콩나물이 있어. 와, 장난 아니다. 신박하다. 이랬을 때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결국은 나를 세일즈하는 거고 나를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나 역시 또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치열한 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요, 여러분, 결국은 넘버원을 보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치기만 하고 매력 없는 그저 그런 스펙 좋은 지원자로 남을 수가 있어요. 넘버원이 아니고 옥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는 서울대학교가 아닐 수 있고, 나는 학점이 4.5가 아닐 수 있고, 나는 뭐 OPD AL이 아닐 수 있고, 나는 중국어도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기업의 이 자리에는 내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뭐 하나를 너무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열정과 이런 재능과 요런 끼와 요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교집합이라는 거에서 내가 탄생하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나만의 캐릭터가 그 회사에 부합하고 어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취업 전략은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복붙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100개의 기업 중에 내가 뭐 100개를 써야 마음이 놓여. 근데 100개의 기업 중에 20, 30개는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고 70개는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될까봐 쓰는 거야. 그러면은 70개는 어쩔 수 없이 복붙을 하겠죠. 쓰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뭐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5개면 5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쓸 때는 절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번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쓰세요. 보면서 쓰더라도 다시 쓰세요. 그러다 보면 맞춤법 하나라도 틀린 게 보이고, 기업 이름 하나라도 잘못된 게 보이고, 내가 썼지만 말이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작게는 그런 문법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에는 이런 얘기를 쓰면 좋겠어.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나 옛날에 그 경험했을 때, 그 인턴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 회사에 되게 필요한 경험일 것 같은데, 이런 영감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소개서,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모든 프로세스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요번에 이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사람 뽑으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회사에는 요러요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저거든요. 왜 그런지 들어보실래요? 저는 전공이 이건데 희한하게 요걸 복수 전공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요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만큼을 팔아서 세상에 요런 수익을 남겨보니까 그 희열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잊어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계속 느껴야겠어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일관되게 있어야 돼요. 저 이런 자잘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큰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소서는 다 컨트롤 복붙. 어린 시절에 저는 이랬어요. 1등 했고 잘했어요.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 어땠고 이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나만의 경험 플러스 이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쓰고,
그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크게 틀을 만드세요. 그렇게 돼서 여기 면접에서도, 2차 면접에서도, 임원 면접에서도, 자소서에서도 나는 일관된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관된 캐릭터로 어필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매번 기업에 맞게 새로 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뽑히고 나서 보면 왜 저를 부르셨어요, 면접에? 라고 여쭤보면 정말 자소서에 그 세 줄을 보고 궁금해서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자소서는 늘 새로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썼던 거지만 3일 뒤에 보고 다음날 보고 하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김난도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컨설턴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처럼 큰 줄기는 굵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내가 마케터가 되고 싶다, 뭐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어떤 세일즈맨이 되고 싶은지, 뭐 글로벌 넘버 원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호주 전문가일 수도 있겠고, 중국 통일 수도 있겠고, 그런 큰 줄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회사에 맞게 작은 가지들을 뻗쳐서 그 나무가 원래 온전한 한 그루였던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소서에서도 남다르게 어필이 되는 거고, 또 면접에서도 남다름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취업 준비는 결국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에 맞는 컨셉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저는 면접 같은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면접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꼭지로 풀겠지만 진짜 사람을 기로 누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빨려드는 그런 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분 스킬을 배우면 가능해요.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도 얼마나 더 멋져 보이고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가는 사실 조금 연습해서 일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거 돈 주고 첨삭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비추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문법이나 이런 거는 내가 쓰고 며칠만 지나서 봐도 다 보이고 내 친구들이랑 서로 돌려서 봐도 다 보여요. 너무 특별한 게 없이 너무 플랫해서 별로 매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야, 문단 구성이 너무 이상해, 일관되지가 않아, 이 정도는 서로 다 찾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돈 주고 첨삭받는 거는 너무 별로인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거는 한두 번 그냥 포인트 레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막 오래 다니고 이런 우리나라 사교육이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별로인 것 같고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컨셉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봐야 하고요. 왜냐면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 중에 남들이 아는 건 10개, 20개밖에 없어요. 그 안에 숨어있는 70개, 80개 중에 어떤 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여러분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취업 준비,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다. 나라는 큰 줄기를 제대로 만들고 각각 전형에 맞게 가지를 잘 쳐서 예쁜 나무를 만들어서 얼마나 훌륭한 제목인지 어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